치매에 걸린 80대를 학대한 혐의로 김제한 요양원 종사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해당 시설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개선 명령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지진이 발생한 부안군에서 한빛원전 1, 2호기 계속 운전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부안군의회는 안전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논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티몬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인한 전북 지역 기업과 업체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내 피해 기업과 업체는 42곳으로 금액은 104억 원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147건이 발생해 1명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치매에 걸린 80대 노모의 머리를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김제의 한 요양원 종사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 얼마 전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북방송 취재 결과 당시 조사에 착수했던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해당 시설에 내려진 행정처분도 개선 명령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매를 앓는 80대 노인이 김제의 한 요양원을 퇴소한 건 지난 2월. 그런데 머리와 이마, 팔, 다리까지 몸 곳곳이 멍투성입니다. 이 노인은 다발성 좌상 등으로 전치 3주를 진단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맨 처음에 병원을 갔었을 때는 엄마가 한다는 말씀이 지네들이 나를 밤마다 때렸다, 때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족 측은 요양원에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CCTV를 분석한 경찰은 해당 노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2명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노모의 아들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신체적 학대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놓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노인이 퇴소하기 전 입소자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일 수 있고 노인을 입소시켰던 또 다른 가족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설 측 해명과 거의 일치합니다. 사고 이후에 시설 측에서 적절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어머님 건에 관해서는 판정이 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경찰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긴 종사자들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진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고자분이 저희한테 이 어머니 멍드셨던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신고해 주셨잖아요. 그 건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만큼 받아서 본 거죠. 그런데 이 사건과 별개로 요양원에서 일어난 성적 학대 정황이 노인보호 전문기관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갈았는데 어르신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학대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인 지침이지만 요양원 측은 어쩌다 발생한 실수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들은 검찰에 송치됐지만 요양원이 받은 행정처분은 고작 개선 명령에 그치면서 논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1일 오후 3시를 기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용담호 구역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전북 지역 광역상수원인 용담호에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2010년, 2023년에 각각 조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조류경보는 녹조 발생 정도 등에 따라 관심, 경계, 대발생으로 나뉘며 남조류 세포수가 2회 연속 밀리리터당 1000개체 이상이면 관심 단계로 분류합니다. 전북환경청은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다량의 영양물질이 유입된 이후 폭염이 찾아와 조류가 성장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Q10 계열사인 티몬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인한 전북 지역 기업과 업체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경제통상진흥원이 파악한 도내 피해 기업과 업체는 42곳으로 금액은 104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32곳 42억 7천여만 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도내 한 지역의 가전제품 납품업체는 32억 원의 피해를, 또 다른 전자제품 소매업체는 28억 원의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피해 기업 42곳 중 일부는 대금이 정산되지 않은 데다 판로까지 막혀 도산 위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4.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부안군에서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비던전 1, 2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권익현 부안군수와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예술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노후화된 한비던전 1, 2호기 수명 연장, 이대로 괜찮을까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부안군 의회는 안전과 직결된 한비던전 계속운전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안전지대가 아닌 데에 대해서 함양을 좀 더 듣고 같이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이 장을 마련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에서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교통사고가 147건이 발생해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2021년 27건, 2022년 47건, 2023년 51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6월까지 22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기간 사고 중 20세 이하 학생들의 사고가 54.4%를 차지했습니다. 경찰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모 미착용과 승차정원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수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기자들과 술자리를 가져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윤준병 의원이 SNS에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읍 고창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일 자신의 SNS에 언론과 소통을 활성화해보자는 의도로 준비해서 지난 10일 만난 저녁 식사 자리가 부적절한 술자리로 평가받았다며 수해 입은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의 고발에 대해선 사법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한 식사 비용을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몇몇 사람이 나누어 부담한 것이 카드 쪼개기로 매도되어야 하고 비난받을 행동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마가 물러가고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온도계는 30도를 웃돌며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시민들의 건강도 우려되는 만큼 지역에서는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홍아영 기자입니다. 장마가 물러선 자리에 폭염이 들어오며 낮에는 따가운 햇볕,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30도가 넘었고 강릉 등 일부 지역은 35도를 넘어섰습니다.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폭염 속 사람의 신체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에 조성돼 있는 폭염 체험관. 41도로 설정된 체험관 안으로 들어서자 후끈한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지고 이내 코와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의욕이 넘치던 걷기 활동은 점점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폭염 체험 부스에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덥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지 10분 만에 온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의 시민들은 무더위를 더 크게 느낍니다. 태양 고도가 높은 낮 12시경, 한낮 아스팔트 온도는 66도였습니다. 차량이 내뿜는 열기까지 더하면 체감 온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지자체들도 무더위 대응에 한창입니다. 정수 처리한 물로 인공 안개를 분사해 주위 온도를 4도가량 낮춰주는 쿨링포그는 2014년 대구에서 처음 운영한 이후 전국 곳곳에 도입됐습니다. 올해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로수가 없지만 사람들이 많이 머무는 곳엔 그늘막이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지켜줍니다. 특히 지역에서 도입한 스마트 그늘막은 해가 뜬 이후 기온이 일정 온도를 넘어가면 자동으로 펼쳐집니다. 양산을 대여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과거엔 여성들의 소품으로 여겨졌지만 양산 하나로 체감 온도를 10도나 낮추는 효과가 있다 보니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하는 여름 필수품입니다. 기온이 높은 8월 한 달간 양심 양산 대여소를 운영 중에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며 지금 더위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니 시민 여러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역에서는 아스팔트에 물을 뿌리는 클린로드 시스템을 가동해 뜨거운 아스팔트의 온도를 20도가량 떨어뜨립니다. 일대 온도도 3도 정도 낮아집니다. 경남 창녕에서는 야외 노동자가 많은 논과 밭에 드론을 띄워 폭염 경보 방송을 진행하고 광주에서는 폭염 기간 동안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더위를 피해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폭염 기간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시도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지역 소상공인, 전통시장 그리고 중소기업이 깜깜한 터널 속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진 탓에 희망마저 사라져 경기 전망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전북 소상공인 경기 전망 지수는 전월보다 0.8포인트 상승한 55.7, 전통시장은 4.2포인트 상승한 44.2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은 휴가철, 날씨, 방학 요인이 작용하면서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크게 반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하는데요. 업종을 불문하고 경기 전망 기대감은 변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조업은 73.8, 비제조업은 72.5로 전일과 동일했다고 하는데요. 주된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원자재값 상승, 또 인력 확보 곤란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고창군이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양심 냉장고를 운영합니다. 누구나 냉수 한 병을 가져갈 수 있는 양심 냉장고는 고창터미널과 전통시장, 군청 앞 등 6곳에 설치됐습니다. 양심 냉장고는 오는 18일까지 운영됩니다. 무더운 여름철 야외 활동을 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생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물 한 잔으로 무더위를 잠시나마 잊으시길 바랍니다. 이숙자 남원시 의원이 대한민국 충효대상 의정발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숙자 의원은 최근 백범 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국사회를 빛낸 대한민국 충효대상에서 의회 부문 지역경제산업 의정발전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이 의원은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지원 조례 개정과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 조례 제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최근 순창 지역을 찾아 학부모들과 교육 정책을 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순창 향토회관에서 학부모와 교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 토크를 진행했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특강에서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학력 신정과 교권 보호를 제시했습니다. 또 학부모들의 질의가 이어진 농촌 유학과 아이비 교육, 작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지원 방안을 놓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 교육감은 이어 순창 중앙초등학교를 찾아 전북 미래학교를 운영 중인 교직원과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교육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